어둠 속에서 왕관을 쓴 여자가 속삭입니다. 둘이 있을 땐 그렇게 부르지 말기로 했잖아요. 남자의 손이 멈춥니다. 그는 그녀의 숙부입니다. 그런데 지금 남자였습니다. 이 여인은 신라의 왕입니다. 오늘 보실 이야기는 근친과 불륜, 그리고 권력이 뒤엉킨 한국 역사상 가장 위험했던 침실의 기록입니다. 왕좌에 앉은 여자가 한밤중에 담을 넘어 남자를 만나러 갔습니다. 그 남자는 그녀의 피부치였습니다. 하지만 침실에서는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이 모든 일은 한 왕이 죽은 그날 밤부터 시작됐습니다. 신라 50대 정강왕이 막 서거한 직후 궁궐 곳곳에서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디 계십니까? 어디십니까? 갑자기 사라진 공주 때문에 궁궐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왕위를 이어받을 유일한 혈육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겁니다. 신하들이 궁궐 구석구석을 뒤졌습니다. 침소에도 없고 정전에도 없고 후원에도 없었습니다. 그때 공주를 발견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왕의 동생, 공주의 숙부 위용이었습니다. 공주마마, 여기 계셨사옵니까? 공주는 화장실 뒤편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아, 숙부님. 공주는 도망치고 싶었던 겁니다. 왕이 되는 것이 두려웠던 겁니다. 자꾸 피하신다고 될 일이 아니옵니다. 저는 왕이 싫습니다. 정말 싫어요. 숙부님. 승하한 정강왕의 뒤를 이어 왕이 즉위식을 앞두고 있던 공주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단 한 번도 왕이 되고 싶다고 생각한 적이 없었습니다. 형 헌강왕이 왕이 되고 또 다른 형 정강왕이 왕이 되는 모습을 그녀는 곁에서 지켜봤습니다. 자고로 호부불견자라 했습니다. 호랑이 아비에게 개의 새끼는 없다고요. 허나 저는 오라버니들처럼 단 한 번도 왕이 될 것이다. 그리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공주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공주마마의 아버지이자 저의 형님이신 경문왕 때부터 올라보니 헌강왕과 정강왕까지 제가 곁에서 보좌했나이다. 그러니 저를 믿으십시오. 정말이십니까? 항상 제 편이 되어주실 것입니까? 물론입니다, 공주마마. 그 말 하나에 공주는 왕자로 향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녀가 바로 신라의 51대 왕이자 우리 역사상 세 번째 여왕인 진성여왕입니다. 진성여왕이 즉위한 지 한 달 후 조정의 대신들이 모여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이 고로 왕이라면 있음맛부터 알아야 할 터인데 이건 뭐 나이도 어리고 여인인지라. 그러게 말입니다. 게다가 여기에 목젖이 없어서 그런가? 무슨 말씀을 해도 울림이 없는 게 아니 그렇습니까? 대신들은 여왕을 대놓고 무시했습니다. 어느 날 여왕이 병든 대신을 위해 직접 약재를 지어 찾아갔습니다. 대감께서 인후가 주하다고 하시기에 일이 쉽지 않겠구나 싶어 약재까지 지어왔더니 그런데 대신은 술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약보다 훨씬 좋은 것이 있는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이게 술로 보이십니까? 그렇다면 잘못 보셨습니다. 이것은 백성들의 고혈이옵니다. 아니, 그렇습니까? 아, 그렇지요. 대신은 여왕 앞에서 태연하게 술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폐하께서는 이 맛을 모르시니 참으로 아쉬울 따름입니다. 여왕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숙부 위용이 나타났습니다. 극감께서 어찌 대감께서 납시였는데도 이놈들의 엉덩이는 어찌 이리 무거운 것이냐? 어찌할 것이오? 이대로 편전에 들 것이오? 아니면 여기서 피를 볼 것이오? 내 원하는 대로 해드리리다. 폐하, 부디 노여움이 없으시어서 지금 당장 편전으로 가겠사옵니다. 대신들은 급히 궁궐로 향했습니다. 여왕에게 숙부는 유일한 방패였습니다. 폐하, 아무 걱정 마시옵소서. 만일 폐하께 충성을 바치지 않는 자가 있다면 친히 끝까지 쫓아가 벌하겠사옵니다. 숙부님이 계셔서 정말 든든합니다. 어느 날 저녁 여왕과 숙부 위용, 그리고 위용의 부인인 보호 부인이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기장밥에 나물이 많으면 맛이 안 나는 거요. 폐하께선 어릴 적부터 다른 이가 만든 음식만 드시면 탈이 나고 하셨는데 기억하십니까? 그럼요. 어디 그뿐입니까? 어릴 때 어머니를 잃고 숙부님에게 처음 왔을 때부터 지금까지 저를 이리도 이뻐해 주시니 두 분은 제게 부모나 매한가지입니다. 아, 그리 말씀해 주시니 몸 둘 바를 모르겠나이다. 진성 여왕에게 숙부 위용은 가족 이상의 든든한 지원군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야심한 시각, 궁궐 담장 근처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궁녀들이 담을 넘고 있었습니다. 조금만. 담을 넘는 궁녀는 다름 아닌 진성 여왕이었습니다. 조용히 하거라. 여왕이 직접 궁궐을 빠져나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럼 난 이만 가볼 테니 뒤처리를 잘 부탁한다. 궁 밖으로 나온 여왕. 그녀는 어둠 속에서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오래 기다리셨습니까? 여왕을 만나러 온 사람은 숙부 위용이었습니다. 날이 많이 춥습니다. 이러다 병이라도 걸리면 어쩌시려고요? 위용이 자신의 외투를 벗어 여왕의 어깨에 걸쳐줍니다. 어떻습니까? 따뜻한가요? 이 외투는 하루는 제 침소 베갯목에, 또 하루는 제 품속에 품으며 오래오래 데워둔 것입니다. 위용이 여왕의 손을 잡았습니다. 참 황송하옵니다. 폐하. 둘이 있을 땐 그리 부르지 않기로 하시고선. 아, 그랬지요? 마마. 참 고맙구나. 예, 서방님. 두 사람은 미래를 즐기는 연인 사이였던 것입니다. 이 일은 4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왕이 되기 전 공주는 숙부 위용의 집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공주가 밥상 앞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밥상에 올라온 고사리를 보고 갑자기 눈물이 난 겁니다. 공주마마, 무슨 일이십니까? 밥상에 올라온 고사리를 보니 갑자기 어머니 생각이 나서. 형님이 고사리 나무를 참 좋아하셨지요. 예. 어머니께서 겨울엔 항상 이 쌀주머니를 품에 끼고 사셨다고 형님이 늘 말씀하곤 하셨습니다. 위용이 따뜻한 쌀주머니를 가져왔습니다. 이제 두 분이 생각나시면 이걸 보고 울지 마시옵소서. 이 고운 얼굴이 상하지 않습니까? 위용의 손길이 공주의 뺨을 스쳤습니다. 그 순간 공주는 숙부 이상의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리고 위용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공주의 눈을 바라보는 순간 그는 조카가 아닌 한 여인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연인이 되었던 겁니다. 두 사람의 은밀한 만남은 공주가 왕이 된 후에도 계속 이어졌습니다. 말로만 서방님 말고 진짜 서방님 하면 어떻겠습니까? 예. 혹시 저와 혼인할 생각이 없으신지요? 전하는 신의 숙부인 데다 부인이 있는데 어찌 지소태우께서도 숙부와 혼인에 지증대제를 낳으셨지 않습니까? 게다가 김유신 장군 역시 조카와 혼인을 했다지요. 신라에서는 가까운 혈족 간의 혼인이 가능했습니다. 그러긴 하오나 부인이 어찌 생각할지. 혹시 저와 혼인하기 싫으신 건 아니시고요? 아닙니다. 이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다고 감히 제가. 그럼 생각해보겠다고 말씀해주세요. 네. 서방님, 간지럽사옵니다. 폐하. 두 사람의 미래는 그렇게 계속됐습니다. 그때 부호부인 납시였습니다. 궁 밖에서 돌아온 위용. 그의 집에 부인이 찾아와 있었습니다. 들라 하거라. 어서 오십시오. 대신들 뵈러 가신다더니 여기 계셨습니까? 폐하께 올릴 말씀이 있었습니다. 헌데 부인은 어쩐 일이시오? 준비됐으면 드리거라. 이게 무엇입니까? 산수유차입니다. 장도 튼튼하게 하고 또 피부도 젊어지게 한다지요. 아, 그렇습니까? 향이 참 좋습니다. 함께 드시지요? 저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보호 부인이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사실 이게 남자의 정력에도 좋다 하던데 뭐라 했습니까? 다 이해해 주신다 하지 않았습니까?
여왕이 위용을 흘끗 쳐다봤습니다. 혹시 압니까? 숙부님께서 왕자라도 보시게 될지. 세 사람은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보호부인만 진실을 몰랐습니다. 며칠 후 한밤중 남편 위용이 자리에 없다는 걸 알게 된 보호부인. 또 어딜 가신지. 그때 집을 나서는 위용의 모습을 발견한 보호부인. 어디 가십니까? 하지만 위용은 아내가 부르는 소리도 듣지 못하고 밤의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보호부인은 남편의 뒤를 조심히 따라갔습니다. 위용은 궁궐 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달빛 아래 보호부인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남편과 조카, 두 사람이 함께 있었던 겁니다. 그날 밤 위용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지금 뭐라 하셨습니까? 부인이 내게 뭘 해줄 수 있냐 물었어. 어찌 그런 말을. 권력이란 말이요. 왕과 나와의 거리가 좌우하는 것이요. 앞에 나서지 않아도 확실하게 실권을 장악할 수 있는 그 거리. 아시겠어? 그러니 내가 왕과 뭘 하든 참견 마시오. 이때부터 보호부인은 두 사람을 향한 복수의 칼날을 품게 됩니다. 판은 내가 깔아줄 터이니 너는 앞으로도 쭉 그렇게 허수아비 왕 노릇이나 하거라. 남의 남자 빼앗은 죄 내 제대로 갚아줄 것이니라. 그로부터 1년 후 갑자기 위용이 죽었습니다. 폐하, 옥체 상하십니다. 하지만 여왕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숙부님이 제 곁을 이렇게 빨리 떠나실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이제 누구를 의지하며 삽니까? 여왕은 밥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진성 여왕은 위용을 해성대왕으로 추봉했습니다. 며칠 후 폐하, 이제 그만 내려놓으십시오. 다 필요 없습니다. 폐하께서 이러시면 돌아가신 각간께서 편히 눈 감지 못하십니다. 바로 그때 보호부인이 나타났습니다. 폐하, 제가 폐하의 힘이 되는 사람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며칠 후 보호부인이 젊은 화랑을 데려왔습니다. 폐하를 뵙사옵니다. 이 자는 누구입니까? 제 조카옵니다. 화랑 중의 화랑으로 워낙 영민한 아이라 곁에 두고 쓰시면 좋을 것이옵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황송하옵니다. 폐하, 성심껏 모시겠나이다. 그런데 며칠 후 밤 참으로 좋습니다. 폐하, 여왕의 침소에 그 화랑이 있었습니다. 태아라니요? 그렇게 부르지 마십시오. 이제 그대는 제 남자입니다. 보호부인의 조카인 화랑과 남녀 사이가 된 여왕. 그 다음 날 폐하, 부호부인 납시였습니다. 들라 하거라. 보호부인이 들어왔을 때 그녀의 눈에는 화랑의 옷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차갑게 웃으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남의 남자 빼앗은 죄 내 제대로 갚아줄 것이니라. 복수가 시작된 겁니다. 석 달의 시간이 흐르고 보호부인은 날마다 궁에 드나들었습니다. 저 아무래도 화랑 만나는 것을 좀 줄여야겠습니다. 귀족들의 눈치가 좀 보입니다. 폐하, 괜한 걱정이십니다. 자기 곁에 있는 사람들을 잘 챙겨야 백성들도 잘 보살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보호부인은 온갖 감언이설로 여왕의 눈과 귀를 멀게 했습니다. 자고로 남자들은 향기에 홀리는 법. 오늘도 좋은 시간 보내십시오. 폐하. 며칠 후 여왕이 무언가를 쓰고 있었습니다. 폐하, 제가 하겠나이다. 아니다. 내가 해야 된다지 않느냐? 다 됐다. 여왕이 쓴 것은 눈설자였습니다. 이렇게 눈설자를 적은 종이를 태운다고 해서 더 이상 눈이 안 내릴까요? 아이, 부정하게. 넌 어찌 그리 의심이 많은 것이냐? 송구합니다. 폐하. 자, 어서 불 붙여 보거라. 예, 눈이 그치지 않자 여왕은 주술을 믿기 시작한 겁니다. 난 그분의 말을 믿는다. 분명 눈이 더 이상 오지 않을 것이야. 하지만 눈은 그치지 않았고 백성들은 얼어 죽어갔습니다. 다음 날
조정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젊은 놈에게 빠져 있는 것도 모자라. 이젠 별짓을 다 하는구려. 그때 보호부인이 회의에 나타났습니다. 폐하께서 앞으로 제게 회의를 주관하라 하셨습니다. 어찌 이런 일이. 지금 뭐라 하셨습니까? 다 들으셨으면서 뭘 또 물으십니까? 아직 못 들으셨나 봅니다. 폐하께서 앞으로 제게 회의를 주관하라 하셨습니다. 어찌 폐하께서 망둥어가 뛰니 꼴뚜기도 뛴다더니 이게 대체 무슨 꼴입니까? 아, 지금 꼴뚜기라 하셨습니까? 그 말 후에 안 할 자신 있으신지요? 호적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으니 사벌주로 가서 살피라 하였습니다. 사벌주라면 충력병이 돌고 있는 곳 아닙니까? 여보시오. 그대가 진정 충신이라면 이럴 때일수록 더 발벗고 나서야 할 것이 아니요. 나라의 녹을 먹는 자가 자신의 안위만 챙긴단 말입니까? 이제 꼴뚜기가 다스리는 나라에 신하로 어디 한번 살아보시지요. 보호부인의 권세는 날로 커져갔고 신라의 모든 권력은 그녀의 손아귀로 들어갔습니다. 진성여왕이 즉위한 지 3년째 되던 해 궁궐 처마에 죽은 까마귀가 매달려 있었습니다. 황실로 날아든 화살에는 서찰이 꽂혀 있었습니다. 진성여왕이 부호부인 같은 측근들과 함께 신라의 천년사직을 망치고 있다는 것. 이것은 일종의 저주문이었습니다. 며칠 후 벽서를 붙인 용의자가 잡혔습니다. 저작거리에 이 벽서를 붙이고 다닌 것이 내 놈짓이었구나. 보아하니 폐하도 아니신 것 같은데 왜 폐하 행세를 하는 겁니까? 뭐라? 아래 것이 황송하오나 폐하는 입이 없다더니 사실인가 봅니다. 폐하, 어서 문하시옵소서. 내가 서하벌 땅에 이 벽서를 붙인 것이냐? 백성들이 하소연할 길이 없어 붙인 호소문을 어찌 죄라 하시옵니까? 뭐라? 백성들이 굶어 죽을 때 폐하는 무엇을 하고 계셨는지요? 짐은 눈이 그치길 바라며 눈설자를 태우기도 하였거늘 대체 짐이 잘못한 게 무엇이냐 말이다. 진정 모르시겠사옵니까? 그럼 소인이 가르쳐 드리지요. 가려내야 할 자를 가리지 않고 곁에 둔 것이 그 첫 번째 죄요. 눈과 귀를 막고 사내들과 시시덕거린 것이 그 두 번째 죄, 백성들의 피눈물을 외면한 것이 가장 큰 죄옵니다. 폐하, 더 들을 것도 없사옵니다. 어서 처형에 처하십시오. 바로 그때 큰일 났습니다. 폐하 피하십시오. 백성들이 몰려오고 있사옵니다. 뭐라? 백성들이 왜 해? 핍박받던 백성들이 결국 난을 일으킨 것입니다. 이때 원종과 애노의 난이라는 우리 역사상 최초의 농민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견훤과 궁예까지 봉기하며 신라는 급격히 기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로부터 8년 후 시간이 흘러도 성난 민심은 전혀 수그러들지 않았습니다. 그래, 모셔왔느냐? 그게 부호부인께서는 이미 피신을 하신 듯하옵니다. 뭐라? 내가 아직 여기 있거늘 어찌? 굳게 믿었던 보호부인마저 떠났습니다. 이제 더 이상 진성여왕이 의지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폐하, 왜 그러십니까? 바람이 불면 횃불이 꺼질 거라 믿었거든. 그런데 더 번지고 있지 않느냐? 폐하, 가자. 백성들이 저리도 원망하는데 내 대답을 내줘야지. 여왕이 조정으로 향했습니다. 조정이 열렸습니다. 나의 무능으로 인해 왕실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고 백성이 도탄에 빠졌으니 먼 훗날 4명이 다 했을 때 어찌 선왕들의 얼굴을 뵐 수가 있겠느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면 내 너희들을 위해 이 모든 걸 내려놓으려 한다. 그렇게 진성여왕은 스스로 왕위를 내려놓았습니다. 이는 제위 중에 이뤄진 최초의 자진하야 사건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왕관을 쓴 여자가 어둠 속에서 속삭였습니다. 둘이 있을 땐 그렇게 부르지 말기로 했잖아요. 그 순간
왕은 사라지고 여자만 남았습니다. 사랑을 선택한 순간 왕은 나라를 잃었습니다. 금기를 넘은 권력은 언제나 이렇게 끝납니다. 실정하는 왕은 있을 수 있어도 민심을 배반하는 왕은 반드시 몰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역사의 평가와 심판이 더딜 수는 있지만 결코 건너뛰는 법은 없다는 사실,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면 그 선택을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이 이야기에 대한 생각을 댓글과 구독 그리고 좋아요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다음 이야기에서도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